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이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뷰리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헌법이 정한 가족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중요한 기본 구성 단위를 파괴하여 영상에서 보신 대로 건강가정기본법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 관련해 김현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는 건가요? 네, 먼저 건강 가정 이러면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먼저? 네. 네. 일단은 건강이란 단어가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있잖아요. 몸과 정신이 건강한 그 가정이라는 게 좀 떠오르는데요. 저는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잘 만나서 예쁘게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만큼 건강 가정이라고 했을 때 불변하는 가치와 진리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의 정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서 구성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던가,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는 게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서는 사실 건강가정기본법이 왠지 좋은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개정안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라는 두 분이 발의하신 그 일부 개정안에 보면 네. 이 가족의 개념 자체를 아예 삭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인과 출산이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삭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거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인데 건강가정이라는 단어 워딩 자체를 아예 전면 삭제됐다는 부분이 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인데 이름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었다거나 네. 아니면 그 안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기구를 명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가족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던가, 그래서 건강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삭제되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그 지향해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 좀 흐트러지는 느낌이기도 한데 굳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를 왜 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차별을 내포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 이유래요. 근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가정 이러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딱 그냥? 이혼 가정, 편부 가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21조 사항에 보면 뭐 지금 주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 가정, 뭐 독거노인 가정, 뭐 장애 가정, 뭐 이런 가정에 대한 건 다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동거 커플 아니면 동성 커플들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인 것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하면 처벌받는 것까지 네. 이어지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뭐 같이 살았다가 헤어졌다 하는 것까지도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가족이라는 정의가 오히려 모호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걸 강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물론 뭐 동성 또는 동거 커플을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거를 수순으로 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프로세스들이 해외 각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시작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아르헨티나나 덴마크, 영국, 그다음에 뭐 최근에 동성혼이 합법화된 대만 같은 나라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에서 먼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먼저 이제 시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성혼 합법화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계속 겪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한 30여 개 국가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좀 들은 거 보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건강한 가정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옛말에 안고 오는 찐빵이라고 얘기하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런 법명에 있는 기본 개념이 이렇게 바뀔 때는 사실은 전부 개정 형태로 가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부 개정 형태로 띄고 있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시민 결합제도라는 거를 운영됐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같이 살면 가정으로 등록을 하고 또 따로 살면 해지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그런 용어도 써요.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들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다음 현 세대들은 또 가정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그저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 개정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의견 나눠주신 김윤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건강가정기본법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CGN-TV 뷰리지와 함께 하시죠. 네,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이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법 개정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네, 이 개정안과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건강가정회복연구소 김교연 소장님,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그 앞서 저희 취재 기자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개정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법이 2004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그 높은 이혼율과 저출산과 같은 이제 사회 문제가 대두됐고요. 이런 어떤 사회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이제 네. 가정학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런데 제정 당시부터 여성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차별적인 용어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법과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법적 개념과 충돌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에서는요, 이 법이 굉장한 그 통과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교회에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양성평등으로가 아닌 평등으로잖아요. 이에 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은요. 이미 그 전에도 이제 국회에서도 드러났었습니다. 2014년도에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될 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할 거냐, 성평등기본법으로 할 거냐. 이제 이것 때문에 국회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네. 참 재밌죠. 근데 그 토론회에서 놀랍게도 4명이 발제를 했는데요. 그중에 3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또는 제3의 성 이런 문제들이 결국 들어가는 거 아니냐. 성평등이라고 해버리면. 네. 그래서 이것은 좀 논란이 되므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자.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용어다. 근데 이번에 또 시도가 된 거죠.
근데 이걸 또 놀랍게 국민들이 많이 알아내셔서 항의를 하고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항의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특이하게 좀 발견한 것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잖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문구를 지금 삭제를 했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법안으로 한다면은 그 가족이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네. 이제 법률의 구성 요건인데 가족이라는 그 정의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법률의 구성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면 어떤 걸로 대체할 생각인가요? 발의자는 말씀하시기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의 그런 법적인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가족이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정말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족이란 정의를 삭제하려는 의도가 가족을 해체하는 거다, 아니다, 더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이제 주류 언론들은 이제 이번 이 개정안에 가장 이제 좋은 취지로 확대다. 그래서 확대되니까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는 혈연, 입양이라고 바운더리를 하지 말고 도움 또는 친밀함 이 두 가지를 첨가하자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확대해야 될 것이 있고 확대하면 안 될 것이 있고요. 해체해야 될 것이 있고 해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이오라는 단어가 인간의 생체에 관련된 것뿐이냐, 물리적인 생체. 요즘에는요 정신적인 건강도 바이오로 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구되어질 때 진짜 바이오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대되어지고 같이 연구되어져야 완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랑 확대되면요? 예, 남편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남편이 될 수 있고 저 그렇죠. 사람도 네네. 남편이 될 수 있고 확대되면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요 혼란이고 이제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무조건 확대라고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념이 확대가 되면 잘못 확대가 되면은요 아내라는 개념이 해체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법은요 해체해야 될 것과 확장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랄까 굉장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해체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해외를 보면 그렇게 적용되어져 왔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만약에 이 개정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어떤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회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그런 것들이 이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뭐 조사를 하다 보면 연구 결과 뭐 50%가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죠. 네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출산율도 0.4%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례없는 꼴찌의 출산율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로 인해서 2045년이 되면 국민의 16%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16%. 네, 그러면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네, 거. 그렇죠. 영국의 그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국호가 사라질 나라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안 관련 중에서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동거를 인정하는 이번 이제 개정안 때문에 이 결혼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와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거법은 결혼하기 힘든 남녀가 잠깐 거쳐가는 이제 이게 가교 역할이고 좋은 거야. 결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의 개념을 어찌 보면 확대해 놓아버린 게 됩니다. 네. 확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래서 고결한 원래 결혼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근데 동거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요. 등록과 해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사람이 가서 등록하고요. 네네. 그리고 헤어질 때는요. 헤어져 하고 해소, 디솔루션이에요. 그냥. 정말 가벼운 네. 개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한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고결한 가치 자체에 대해서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건 해체에 가까운 건데요. 예. 그게 이제
해체되다 어디까지 튀느냐. 동성 결혼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고 거기에 또 자녀 입양까지 되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되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쨌든 예외 국가가 없습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보여주면서 동성 커플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선진국에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의 사례라고 다 본받아야 할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게 문화 사대주의인 거죠. 네. 대책 없는. 그 호주도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2016년도에 넬슨이라고 하는 동성결혼 반대 운동가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와 우리 호주 아무래도 이러다가 통과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셨었거든요. 네. 호주가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거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2017년도에 실제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을 보면은 이미 호주는 동성결혼 되는 나라야. 라고 2015년도에도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왜 또 중요한 사례가 되냐면 이미 동성결혼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네.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은 동거법 통과 이후에 2년 뒤에 바로 동성결혼 통과됐거든요. 유럽 쪽은 어떤가요? 유럽 쪽은 동거가 좀 많이 하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동거가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프로세스로 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무슨 근거로 이성 간의 사실혼은 인정하면서 무슨 조건이 다르길래 우리의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애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 개정안이 그 근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왜 저 둘은 이성 간이니까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때 대신 수술해도 된다고 설명할 수 있고 네. 나도 다 돌봤는데 왜 나는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 빨리 수술이 필요하다고 나는 설명할 수 없냐. 나도 동거인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인정해 줄게. 네. 예. 이렇게 개정안들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자꾸 파괴되다 보면은 분명히 학교 교육의 방향성도 확 달라질 거고 사회 문화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들 예측하세요? 이게 말도 못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크다시피 한 성읍인데 AB 329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이 AB 329이 뭐냐면요. 의회 법안 329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연인, 연애 이런 얘기를 할 때 남녀만의 즉 이성의 중심적 사고방식을 걷어내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글렌데일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쓴 책인데요. 예. What makes a family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근데 보면은 보시다시피 여자 둘이 결혼하고 그다음 남자 둘이 결혼하고 네. 그다음 남녀가 결혼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효과를 또 내고 있냐면요. 다음 보기 중 정상적인 결혼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라. 그래서 남녀의 결혼만 동그라미 치잖아요. 이 아이는 스코어가 안 나와요. 점수가 실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아이들은 내가 틀리고 신앙을 고수할 건지 맞추고 신앙적 양심을 팔 건지에 대해서 매번 고통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있잖아요. 이 교과서가 몇 학년 책인지 아세요? 지금 보신 게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책이에요. 8살은 사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르치는 걸 그대로 사실로 그럼요. 받아들이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라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가 공격받고 그게 혐오 발언이 되고 차별적인 발언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강한 가정이 아까 10몇 %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한 가정 해답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자녀와 삶을 공유하는 동안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또 분별력을 갖춰서 학교로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굉장히 교회와 가정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면요. 이런 말을 들을 곳은 앞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악법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가정부터 좀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